이렇게 큰 건 처음이에요. 정말로 아주 대물을 잡았어요. 오윤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울려 퍼지는 그녀의 말에는 3년간 품어온 무언가가 모두 담겨 있었어요. 50이 넘어서 처음 제대로 잡아본 낚시대. 그런데 그 끝에 걸려 올라온 건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무겁고 훨씬 더 소중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한 여자가 바다에서 그토록 큰 것을 낚아올릴 수 있었을까요? 그 시작은 3년 전 남편이 사라진 그날부터였습니다. 새벽마다 혼자 바다로 나가는 미망인.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봤어요. 아직도 남편을 못 잊어서 저러나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윤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낚으려 하는지 말이에요. 처음엔 그냥 그리움 때문이었어요. 남편과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그 바다에서 추억이라도 건져 올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윤정은 깨달았습니다. 바다에는 추억보다 더 중요한 게 숨어 있다는 걸 말이죠. 과연 그녀가 낚아올린 대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것을 찾기 위해 3년이나 걸려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낚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여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집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대물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걸려 오른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새벽 5시 오윤정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꿈속에서도 바다 냄새가 났어요. 짠 바람과 물비린내가 뒤섞인 그 독특한 향기 말이죠.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냄새를 맡으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남편 정수호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선 그날도 이런 새벽이었어요. 오늘은 대물을 낚아올 거야라며 환하게 웃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때만 해도 윤정은 그저 평범한 낚시 나들이라고 생각했죠. 점심 도시락을 챙겨주고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인사를 나눴으니까요. 하지만 수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져도 집 앞 골목길에는 그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새벽 해양경찰이 찾아왔을 때 윤정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말이죠. 어선이 빈 채로 발견됐습니다. 구명조끼도 그대로 있고 낚시 장비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요. 해양경찰 박민석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빈 배, 사라진 사람, 단서 하나 없는 실종. 마치 바다가 수호를 통째로 삼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윤정은 매일 밤 바다로 나갔어요. 수호가 마지막으로 낚시했던 그 자리에서 혼자 낚싯대를 들이우며 밤을 새웠습니다. 처음엔 수호를 찾기 위해서였죠. 혹시라도 어딘가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윤정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바다에 나가는 건 수호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호와 마지막으로 연결된 그 공간에 머물고 싶어서라는 걸 말이죠. 바다 위에서만 수호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언니, 이제 그만 좀 해. 몸이 망가져. 동생이 걱정하며 말했지만 윤정은 멈출 수 없었어요. 바다는 답을 주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수호가 어디로 사라진 건지, 왜 사라진 건지, 정말로 사고였는지 모든 게 미궁속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윤정은 수호의 친구 강두식을 다시 만났습니다. 수호와 함께 낚시를 다니던 그 남자. 3년 전 그날도 함께 바다에 나갔던 사람이었죠. 윤정 씨, 이렇게 혼자 나오시면 위험해요. 강두식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58살의 나이에도 단단한 어깨와 검게 그을린 피부가 남성적인 매력을 풍겼어요. 수호보다 5살 많지만 바다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답게 강인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죠.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하고 있어요. 윤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반가웠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자신의 밤낚시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다들 미친 여자 취급을 했는데 두식만은 달랐어요. 수호 형이 자주 말했어요. 윤정 씨가 낚시에 재능이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배운 적은 없죠? 두식이 윤정의 낚싯대를 살펴보며 말했어요. 투박한 손가락이 낚시줄을 점검하는 모습이 능숙했습니다. 오랜 세월 바다와 함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손길이었죠. 내 배에 타세요. 수호 형이 좋아했던 포인트로 데려다 줄게요. 두식의 제안에 윤정은 망설였어요. 3년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는데 갑자기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게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두식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고마워요. 그럼 한 번만요. 첫 번째 동행은 어색했습니다. 두식은 말이 많지 않았고 윤정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바다 위에서의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대화를 대신했죠. 여기에요. 수호 형이 가장 좋아하던 자리. 두식이 배를 세운 곳은 윤정이 혼자 나오던 곳과는 조금 달랐어요. 더 깊고 더 고요한 바다였습니다. 수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낚싯대를 들이우는 윤정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형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두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에 윤정은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직도 수호가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윤정은 두식의 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사흘에 한 번, 나중엔 거의 매일 함께 바다로 나갔어요. 두식은 윤정에게 진짜 낚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손목을 부드럽게 털어주세요. 그래야 미끼가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두식이 윤정의 뒤에 서서 낚싯대 잡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의 큰 손이 윤정의 손을 감쌀 때마다 이상한 전율이 느껴졌어요. 수호와는 다른 거칠지만 섬세한 터치였죠. 이렇게요? 윤정이 고개를 돌려 물으면 두식의 얼굴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거친 수염과 깊은 눈동자, 바다 냄새가 배인 남성적인 향기. 윤정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둘 사이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두식은 윤정을 위해 특별한 커피를 준비해 왔고, 윤정은 두식이 좋아하는 김밥을 직접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부부가 아닌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친밀감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윤정 씨는 외롭지 않으세요? 어느 날 저녁 두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가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나누는 대화였어요. 윤정은 대답 대신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외로움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 혼자 있다 보니까.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건 다르죠. 두식의 말에 윤정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빛에는 뭔가 간절한 것이 있었습니다. 동정이 아닌 다른 감정이었죠. 그날 밤 윤정은 두식의 배 안에서 차를 마시게 되었어요. 파도가 거세져서 육지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좁은 선실에서 마주 앉아 있으니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윤정이 일어서려다가 파도에 휘청거렸어요. 두식이 재빨리 일어나 윤정을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가까워졌고 잠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조심하세요. 두식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거칠었습니다. 윤정도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죄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화장실로 가던 윤정은 두식의 침실 문이 열려 있는 걸 보았어요. 무심코 들여다본 침실에서 익숙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작은 탁자 위에 놓인 손목 시계.
그것은 분명 수호가 차고 다니던 시계였어요. 윤정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왜 두식이 수호의 시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 시계 어디서 나온 건가요? 다음 날 아침 윤정은 해양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박민석 형사는 윤정이 가져온 시계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3년 전 수호의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그였거든요. 이상하네요. 이 시계는 정수호 씨와 함께 바다에 가라앉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민석이 파일을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당시 수색 과정에서 시계는 발견되지 않았고 수호와 함께 바닷속으로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었거든요. 그럼 이 시계가 왜 강두식 씨에게 있는 거죠? 윤정의 질문에 민석은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3년 전 사건에 새로운 단서가 나타난 셈이었거든요. 강두식,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정수호 씨와 함께 있었던 증인이죠. 다시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석은 즉시 재수사에 착수했어요. 3년 전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당시 수집하지 못했던 증거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민석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건 당일 항구 주변 상점의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화질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수호와 두식이 격하게 말다툼을 벌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강두식이 말이죠. 민석이 윤정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그 사람이 의심하지 않게 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윤정은 민석의 말에 동의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두식에 대해 느꼈던 감정들이 모두 거짓인 것 같아서 배신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윤정은 평소처럼 두식의 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두식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친절한 미소 뒤에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오늘 표정이 안 좋네요. 무슨 일 있어요? 두식이 윤정의 기색을 살피며 물었어요. 윤정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그냥 수호 생각이 많이 나서요. 아직도 형을 못 잊으시는군요. 두식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동정인지 질투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두식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평소보다 말이 적었고 뭔가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두식이 수호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날 수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뭔지 알아요? 두식이 갑자기 윤정에게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윤정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형은 윤정 씨를 정말 사랑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두식의 말에 윤정은 가슴이 뭉클해졌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어요. 마지막 순간이라는 표현이 묘하게 거슬렸거든요. 정말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던 게 당신이에요? 윤정이 도발적으로 물었습니다. 두식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었어요. 무슨 뜻이죠? 그냥 궁금해서요. 수호가 어떻게 사라진 건지. 두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뭔가를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의 옆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고였어요. 갑자기 파도가 거세져서 형이 균형을 잃고 바다에 빠졌습니다. 두식의 설명은 3년 전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윤정은 그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떨림을 감지했습니다. 며칠 후 두식의 행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윤정에게 자주 스킨십을 시도했고 노골적인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윤정 씨, 이제 그만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요. 앞으로 나아가야죠. 두식이 윤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윤정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수호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형도 윤정 씨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예요. 두식이 윤정의 뺨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윤정은 강한 유혹을 느꼈어요. 오랜 외로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박민석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두식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 수호의 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시간이 필요해요. 윤정이 두식의 손을 살며시 밀어냈습니다. 두식은 아쉬워하면서도 윤정의 의사를 존중하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윤정은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강두식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확신하지만 추측만으로는 부족하죠. 민석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어요. 윤정도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볼게요. 윤정의 말에 민석이 놀랐어요. 위험해요. 혹시라도 그 사람이 정말로. 괜찮아요. 수호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요. 윤정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만은 없었어요. 박민석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3년 전 사건의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있었어요. 정수호의 실종 사건에는 분명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 영상을 놓쳤을까? 민석이 발견한 것은 항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횟집의 CCTV 영상이었어요.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사건 당일 오후 두식과 수호가 격렬하게 다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 중 일부가 입모양으로 읽혔거든요. 돈, 배신, 용서할 수 없어. 수호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두식은 뭔가를 변명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즉시 두식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두식에게는 과거에 사기 전과가 있었습니다. 15년 전 투자 사기로 실형을 받았던 기록이 발견된 것이었어요.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군. 민석은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정 씨, 중요한 발견이 있어요. 강두식에게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정수호 씨와 심하게 다툰 영상도 확보했어요. 윤정은 전화를 받고 충격을 받았어요. 두식에 대해 느꼈던 모든 감정이 배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수호가 두식에게 속아서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더 필요해요. 민석의 말에 윤정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너무 위험해요. 혹시라도. 괜찮아요. 조심할게요. 그날 저녁 윤정은 평소보다 일찍 두식의 배에 찾아갔어요. 두식은 뭔가 초조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일찍 오셨네요. 날씨가 좋아서요. 오늘은 좀 더 깊은 바다로 나가볼까요? 윤정의 제안에 두식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깊은 바다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당신이 있으니까. 윤정이 두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배가 바다 깊숙이 들어갈수록 윤정의 심장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이곳에서 수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여기면 될 것 같아요. 윤정이 말하자 두식이 배를 세웠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배 한 척도 보이지 않았어요. 적막한 바다 위에 두 사람만 남겨진 상황이었습니다. 대물이 잡힐 것 같아요. 윤정이 낚싯대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두식은 뭔가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윤정 씨, 오늘 좀 이상해요.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이.
뭐가 이상한가요? 윤정이 두식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 드러나 있었어요. 그냥 느낌이요. 두식이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윤정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수호의 손목시계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윤정이 시계를 두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두식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어디서? 당신 배에서 가져왔어요. 왜 수호의 시계를 가지고 있었죠? 윤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두식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수호가 정말로 사고로 죽은 거예요? 윤정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직접적이었어요. 두식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윤정 씨는 모르는 게 나아요. 모른다고요? 제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게 낫다고요? 윤정의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두식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형은 제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윤정의 추궁에 두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사고였어요. 정말로 밀치려던 게 아니었어요. 두식의 고백에 윤정은 전신이 떨렸습니다. 결국 자신의 추측이 맞았던 것이에요. 무슨 비밀이었는데 사람을 죽여야 했어요? 투자 사기, 형의 돈을 가로챘어요. 들키면 감옥에 가야 했거든요. 두식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윤정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그때 윤정은 미리 준비해둔 녹음기를 작동시켰습니다. 두식의 자백을 모두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끝이에요. 윤정이 휴대폰을 꺼내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두식이 갑자기 일어나 윤정의 팔을 붙잡았어요. 안 돼요. 놓으세요. 윤정이 두식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의 힘이 더 셌습니다. 바다 위에서 평생을 보낸 남자의 악력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윤정 씨,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두식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더 이상 그의 말에 속을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요? 사람을 죽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요? 윤정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두식이 윤정의 휴대폰을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물에 빠진 휴대폰은 금세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아무도 모를 거예요. 윤정 씨만 입을 다물어 주시면. 미쳤어요? 정말로 미쳤어요? 윤정은 두식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남자가 3년 동안 자신 옆에서 연기를 했다는 사실이 끔찍했어요. 그때 윤정은 미리 준비해둔 것을 기억했습니다. 가방 속에 숨겨둔 작은 카메라였어요. 민석과 함께 계획한 일이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윤정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두식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자백이 모두 녹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해양경찰도 이미 오고 있을 거예요. 윤정의 말에 두식은 당황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멀리서 경찰 순찰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군요. 두식이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수호를 위해서였어요.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윤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고했습니다. 3년 동안 품어온 의문이 마침내 해결되는 순간이었어요. 경찰 순찰선이 도착하자 민석이 가장 먼저 배에 올라왔습니다. 윤정 씨, 괜찮으세요? 민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두식, 정수호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석의 선언에 두식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어요. 체념한 표정으로 수갑을 차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윤정 씨, 정말 미안해요. 형을 사랑했어요. 두식의 마지막 말에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윤정은 혼자 바다에 나왔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한 마음으로 낚싯대를 들이웠어요. 수호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어요. 윤정이 바다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어요. 낚싯대 끝에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윤정이 천천히 리를 감았어요. 물 위로 올라온 것은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방수 케이스였어요. 케이스를 열어보니 안에는 USB 메모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컴퓨터에 연결해 보니 수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여보,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녹음을 들어봐. 두식이가 내 돈을 가로챘어. 그리고 지금 나를 위협하고 있어. 수호가 마지막 순간에 남긴 증거였습니다. 윤정은 눈물을 흘리며 녹음을 끝까지 들었어요. 며칠 후 두식은 살인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윤정이 확보한 증거들 덕분에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이제 정말로 끝났네요. 민석이 윤정에게 말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나니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고마워요. 정말로. 윤정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민석 없이는 진실을 밝힐 수 없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다시 살아보려고요. 이번엔 진짜로. 그날 밤 윤정은 마지막으로 바다에 나갔습니다. 수호와의 추억이 담긴 그 바다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려고요. 이번엔 진짜로 뭔가를 낚았네요. 아주 대물을. 윤정이 바다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찾던 진실이라는 가장 큰 대물을 낚아올린 것이었어요. 파도 소리가 윤정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수호의 억울함도 풀렸고 자신도 속박에서 벗어났으니까요. 바다는 여전히 넓고 깊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주는 곳이 되었어요. 윤정은 마지막으로 수호를 그리워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